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느 후보 찍으실지 결정하셨습니까? 어젯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렸죠. 텔레비전 토론회로는 세 번째입니다. SBS와 KBS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로는 처음 어제 열린 건데요. 어제 토론회 보시면서 토론 내용과 방식이 참 좋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들 토론회 마치고 나와서 어젯밤 토론회가 좋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하여튼 뭐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후보 간의 우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좀 품격 있는 좀 수준 높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좀 떠긴 떠는 모양입니다. 세 사람이 전부 견제를 하고 45년 전에 사건을 덜쳐내가지고 좀 토론의 질이 좀 대통령 후보답지 않는 토론이었다. 자기의 무슨 나라 경영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이야기해요.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저급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욕설하는 거 그거는 나는 옳지 않다.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데는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들로서 또 제 여러 가지 소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좀 더 사람 수가 적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초반부터 제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저도 딸 키우고 집사람 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출마다. 처음부터 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뭐 마음이 별로 그렇게 편하거나 개운치는 않은 토론이었어요. 예. 오늘 뭐 후보들이 많이 초조했나 봐요. 의제에서도 벗어나고 또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너무 드러내서 제가 좀 바로잡아 보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또 정치 공세하고 색깔론 부추기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염증이 나겠습니까? 제가 실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의식돼서 제가 막 오금이 저릴 판이에요.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SBS 보도국의 원일이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고 어느 후보가 가장 잘했고 어느 후보가 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어느 후보가 제일 잘했느냐. 지금 1, 2, 3차 세 차례 거쳐가지고 약간 마지막 인터뷰 나왔던 심상정 후보가 저는 잘했다라고 정의당 생각하겠습니다. 후보. 예. 뭐 나머지 누가 순서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원래 주제였던 우리나라 권력기관 개혁 문제하고 정치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대북 안보 문제도 주제였죠. 추가된 주제였고요. 핵심으로 처음에 정치학계하고 상의했을 때 뭘 키로 삼을 것인가 했을 때는 지금 권력기관 문제하고 정치개혁 문제였었죠. 추가로 내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 문제하고 홍준표 후보의 대지 흥분제 관련 논란 충분히 쟁점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송민순 장관 회고록 관련 논의는 추가적인 쟁점 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다른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깊이 있게 진전은 안 됐던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의 대지 흥분제 관련. 나머지 네 후보 중에 세 후보는 후보 사퇴하라고 얘기했어요.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직접 사퇴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라고 했지 않느냐. 간접적인 의견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두 후보의 경우에는 TV토론의 초점이 시청자와 유권자를 향해서 뭔가 자기 주장하는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상대하고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TV토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요?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은 기대는 했으나 실망감이 더 컸다.
뭐 소위 말하자면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형태의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토론회가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화제를 많이 모으거나 관심이 많이 겪는 경우가 두 가지죠. 오찬법인 내의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붙었을 때, 또 아니면 두 번째로는 뭔가 큰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토론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흥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 두 가지 다 충족했었죠. 후보 간에 오차법인회는 아니지만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그런 호스 레이스 방식의 재밌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화제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세 가지 점 아니었습니까? 송민수 회고록에 대한 문제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그 홍준표 후보의 스캔들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뭔가 골든 크로스를 치고 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뭐 큰 이슈를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다가 크게 협조하지 못했다. 해서 좀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뭔가 좀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1차 토론회는 오히려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재미는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또 많은 그릇거리가 있었는데, 큰 내용이 없었다. 어느 후보가 잘했고, 어느 후보가 못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참 잘했다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자세가 없습니다. 공격적 자세거든요. 공격적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뭐 훨씬 자기가 이야기하기가 자유로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감안하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메시지의 전달력이라든가 언어 구사력이라 이런 것이 참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여론조사 지지율 하위 1, 2위가 TV 토론은 주도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분이 더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호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평가 얘기하시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토론회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후보들에 대한 점수 매기는 걸 보면 두 분이 굉장히 더 잘 봐주시는 것 같고, 캠프 내부에 솔직히 어떻게 당신들은 생각하느냐 내부적으로 한 걸 이렇게 쭉 오전에 반응들을 보면, 정리들을 해보면 자기들 스스로도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 프로그램의 개그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이 자조적으로 나올 정도로 감정 싸움, 말 싸움, 이쪽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치우쳤다는 거예요. 정책 이슈보다는 그런 네거티브적 그런 이슈가 대두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후보들끼리 감정이 막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너무 그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자평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들 보면은 수준이 떨어졌다, 품격이 떨어졌다는 데서 후보들 본인 스스로들, 그 캠프에서도 평가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스탠딩 토론, 원고 없이 후보들이 토론에 임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가 돼서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자의 역할이 너무 없다, 토론이 조금 산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텔레비전 토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다 보신 건 아니시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이나 오늘 아침 방송 뉴스를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텔레비전 토론 주제별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질문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토론 장면 저희가 따로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편가르기 할 겁니까? 조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너무나 말이 많을 거리가 생겼는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 후보님 한 가지 답변 안 하셨습니다. 이거 저기 내일 발언권 얻어서 해야 상임위 되는 거 열어서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해결하시죠. 아드님. 손 드십시오. 예. 네. 지금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 후보님들이 지금 발언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제일 많으신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발언하시겠어요? 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딸 재산과 그 아드님 그 특혜, 채용, 취업 의혹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해결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좀 공세적으로 나간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안철수 후보의 공세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MB 아바타 이런 주제를 갖고 또 문재인 후보에게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섰는데 이 부분도 따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척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정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지금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셔서요. 홍준표 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난데없이 갑쳤습니까? 안철수입니까? 갑철수가 무슨 뜻이죠? 예, 부인의 채용 특혜, 딸의 재산 문제, 본인의 어떤 재산 문제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제만큼은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에 대한 검증이 더 큰 문제인지 문재인에 대한 검증이 더 큰 문제인지를 이번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공격적으로 좀 반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토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고 지금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재인은 피해갔고
방어는 심상정 후보가 나서서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토론회에서의 특징은 문재인 후보는 피해갔고 방어는 심상정 후보가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진보 후보들 간에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 결과로 좀 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온지는 이해는 됐지만 전략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 자신의 전략대로 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른바 네거티브 문건이라고 안철수 후보가 보이면서 했던 얘기는 이른바 갑질하는 안철수라는 뜻의 아마 갑철수라고 하는 뜻인 것 같고요. 또 하나 MB 아바타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화면을 유심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헛웃음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로 향한 시선을 자꾸 금방 할 말만 하고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불쾌한 건지 어떤 건지요? 불쾌한 것보다는 아마 전략적으로 이번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그런 게 하지 않는가. 상대 전략적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흔히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하고 양강 구도해가지고 서로 뭔가 토론을 주고받기보다는 특별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되게 그냥 지나가는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유승민 후보가 아까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관련 질문했을 때도요.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갔던 방식이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갔던 것 같고요. 원일이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저는 안철수 후보는 조금 이 토론에서 질문 방식은 조금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안철수 갑질했다는 식의 댓글이라든가 SNS 논란 또 MB 아바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권교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이거를 상대한테 계속 인정받으려는 차원보다는 당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거 뭔가 SNS를 통해서 되고 있다는 책임 추궁을 하면서 시청자, 유권자를 향해서 호소해야 되는데 불간의 토론식으로 한정시켜가지고 저는 토론 방식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예. 이상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후보는 조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잘 못한 것 같고 본인이 공격할 때도 문재인 후보는 어제 제가 보면은 유승민 후보하고 얘기할 때도 제 말 끊지 마세요. 또 다른 후보가 얘기하니까 방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토론의 방식이 아주 적응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아닌가. 문재인 후보 쪽은 여러 가지 공세가 본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고 또 그렇게 한글로 봐지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대응, 이 토론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전략 전술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의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이라든가 목소리의 스피드 이 부분들이 토론에 사실상 그렇게 적합한 그런 톤과 스피드는 아니거든요. 뭔가 모르게 말의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제기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에 대한 방어, 그 공격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갑철수라는 부분, MB 아바타라는 부분, 이 두 가지는 갑철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급해졌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일본에 빠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뭔가 모르게 지금 네거티브를 문재인 후보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자르고 가야 되겠다는 아마 이런 의지가 분명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쩌면은 지지율의 경고성이 문재인 후보보다 좀 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아주 조그마한 민감한 문제에도 지지에 대한 의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이고 MB 아바타에 대한 부분은 결국 호남 지역과 범보수 진영의 외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 편협된 시각으로 지지 세력을 만들어 놓는 것은 본인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고무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인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전술적인 데서 차라리 그냥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허위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간단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현 교수님 가짜 뉴스라고 하셨는데 가짜 뉴스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설전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먼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또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방어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드 배치 지금 당론 변경했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5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론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1일 불과 이틀 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유세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예. 국민들 다 앞에서 예.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우,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것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그분의 농담입니까?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걸 굳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상투적으로 다 공직 안 맡겠다고 선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또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지금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전례가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럼 국민의당은 실망입니다. 국민의당.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를 양용해서 박지원 대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취했네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유승민 후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인권 결의안 찬성 기권인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 내용을 갖고 문재인 후보에게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기억 안 난다. 올해 2월에는 국정원 통해서 확인해봤다. 그리고는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국정원 통해서 북한이 물어본 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9일 토론에서는 국정원 통해서 휴민트나 정보망 통해서 상황만 이렇게 한번 진단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말씀이시니까 다 기억하시죠? 제가 제 질문을 드릴게요. 예, 북한 인권 결의안. 제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저에게 거짓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해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했는데요. 오늘 새로운 내용의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 지금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아마 총장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총장이요. 예. 송민순 전 장관이 이 학교 총장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을 겨냥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이 총장 직책을 갖고 있으면 학교도 또 그런 그 정치적 이런 그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학교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저도 불편해서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이라고 그래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건 제가 뭘 해도 더 안 될 겁니다. 추가로 있는데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지금은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다만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 핵 문제나 대북 정책 이런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교훈을 좀 새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건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충고입니다. 하루에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는 이미 해명이 끝났다. 네. 당시 11월 16일에 결정이 내려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김경수 연설비서관이 지금 그 회의록까지 이제 내놨잖아요. 근데 내놨다라는 민주당에서 내놨다는 회의록 내용하고 송민순 장관이 제시한 문건하고 이 날짜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진실 공방이 지금 가려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저 사퇴하면서 두 건의 고발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시민단체에서 송민순 정 장관을 고발했고요. 민주당에서 또 고발했어요. 결국은 이 진실 공방은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선 전에 끝날 일은 만무하고요. 이게 11월 16일 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이 됐느냐? 아니면 아니다. 20일 날 사실상까지 늘어지다가 뒤늦게 물어보고 결정된 거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팩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정 공방까지도 좀 비화되게 됐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이 송민수 전 장관의 회고록이 지난 10월에 이미 논란이 됐었거든요. 당시 됐죠. 자료를 찾아보면 2007년 11월 16일에 이미 기권이 결정됐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설명인데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한 건 11월 20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의 차이가 있어요. 이 나흘의 차이를 두고서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16일 전에 결정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송민순 전 장관 설득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얘기고. 20일에 했다는 것이고 송민순 장관은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두 개 어느 쪽이든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무장관으로서는 뭔가 그 지금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최종적인 다른 결론을 내보려고 했던 과정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북한한테 어떤 방식으로 과연 물어봤는가. 어제 오늘 나온 걸로는 사후 통보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이었는데요. 지난번에 2차 토론회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당시 물어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북한 정권에 직접 물어봤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휴민트라든가 정보망을 통해서 환경을 알아봤을 뿐이다 이런 얘기여서요. 조금 지금 대응하는 게 그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합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라는 전제 아래 핵심 포인트가 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을 전화로 물어보거나 만나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전통문, 이른바 통지문이라고 하는 문서로 지금 이제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문서의 내용이 과연 문의냐 통보냐 이 해석의 문제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문건을 보면 나오는데 그 문건은 지금 국정원에서 제가 안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 이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면은 저희가 상식선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거를 했으니까 이렇게 아쉬워라고 통보를 하는 내용인지 이건 상식선에서 금방 알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걸 가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자서전에 나왔던 돼지 흥분제. 이 문제 놓고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3명의 후보들은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인권의 문제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다들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왜요? 영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토론회 보셨으니까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난 KBS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 몰아붙였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분들 또 정의당 당원들로부터도 상당히 비난 공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네요. 만약 대통령 되셔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에게 미리 통보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색깔론입니까? 저는 좀 답답한데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건전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지 진실공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늘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진실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되시면은 북한하고 대화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적대적으로 하고 담사하실 겁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남북 정상회담 하실 겁니까? 그것이 대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반토막만 자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사실이 아닙니까? 그 둘 다를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그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두 분의 패널들께서 가장 토론 잘했다고 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그 토론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토론 마친 후보들 오늘도 또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오늘은 어디 가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세 분 패널 간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 삶을 강하게 보이기를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왜 지금 숨가쁘게 지금 고동을 하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나를 시민들이 지금은 유승민이나 대통령의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야무지게 인권성을 세대에 대해서